됐고, 밑에 나와 있는 거 목수가 그림 그리는 거 됐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어쨌든 교술갈래, 수필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거나 깨달은 경험을 글로 써. 그러면 그게 수필이 된다.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됐고, 다음 페이지. 수오제라는 집 이름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서술한 고전 수필입니다. 교술갈래예요. 이 작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정약용의 형님인 정약현이 본인의 집에 붙인 당호, 수오제, 그것에 대해 고찰하면서 얻은 깨달음. 에이, 형님, 수호, 나를 지킨다라는 게 나를 왜 지켜요? 나는 원래 나랑 착 달라붙어 있어서 지킬 필요가 제일 없는 건데 차라리 돈을 지키셔야지 라고 했었는데, 삼형제 중에 나를 지킨 큰형님만 유배 안 가고 둘째 셋째 전부 다 유배가 있어. 나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었구나 이야기. 너 왜 나랑 눈 마주치면 자꾸 피해? 넌 나만 봐. 한문수필 기 하나만 더 쓸까요? 교술갈래. 반성합니다. 나를 지키지 못해서 회고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유배지에 와 있었는지 교훈을 줍니다. 수호제라는 집의 의미,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참된 자아를 지키는 게 중요해.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오는 단순히 나가 아니라 참된 나야. 혹은 내가 지켜야 할 나의 본성. 이렇게 조금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관념적인 나의 마음을 구체화해서,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그것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요.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수호제,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자기 집이나 서재 같은 거 지으면 항상 이름을 붙여주거든. 자신의 가치관을 담아서. 나는 역시 수필에 나오는 나는 글쓴이 자신이죠. 요 나는 정약용 글쓴이 자신입니다. 맞아. 수필은 1인칭의 문학이었지.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지.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라면서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어. 이런 이상한 이름은 왜 지은 거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에 나는 현실적인 나야. 현실적, 현상적인 나야. 다음, 요 색깔은요, 지켜야 하는 본질적 자아야. 그래서 색깔 두 개 구분하면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하나만, 여기 내가 지켜야 할 본질적 자아, 혹은 내가 지켜야 하는 참된 자아, 여기에만 체크해 드릴 거예요. 시험 문제 제일 원초적인 거지만 항상 오답률은 높은 게 뭐냐면 나 밑줄 긋고 같은 거 찾기. 이렇게. 장기로 귀양 온 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었는데, 그렇지, 유배지 가면은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만 많이 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 어떠한 의문점, 나를 지킨다라는 의문점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다. 성찰의 시간을 보내다가 깨닫게 되었고, 그거였어. 전국 빵빵빵. 그거였어. 그 깨달음을 이렇게 글로 써 놓은 거예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이건 지켜야 되는 나야.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는가? 없지. 안 지켜도 돼.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어.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는가? 없어. 지킬 필요가 없어.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를 뽑아갈 수 있는가? 나무는 땅속 깊이 박혀 있어 훔쳐갈 수 없어. 지키지 않아도 돼.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는가?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지킬 필요가 없어. 여기 왜 물음표 빠졌을까?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해서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지. 도둑이 비록 훔쳐가도 이 세상에 있는 거 하나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어. 따라니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할 것은 없다. 세모 표시 옆에다가 옆에 정리하면 뭐라고 하시면은데요. 지킬 필요 없어. 지킬 필요 없는 것들을 나열, 열거했죠. 뭐뭐 할 수 있겠는가? 필요 없지. 스스로 문답. 그리고 이러한 문답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답의 구조가 반복되는 와중에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되지. 다음 페이지. 그러나 유독 나라는 것은 본질적 자,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본질적 자의 속성 1. 친밀하게 붙어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2.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즉 무슨 말이야? 어느 곳이든 쉽게 달아난다. 쉽게 달아난다. 본질적 자아는 예를 들면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EX. 예를 들면 이익으로 유혹하면은 넘어가. 앞에서 돈 흔들면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정신 넉넉고 나쁜 짓 시키는 짓 해.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즉, 이 본질적 자아는 유혹하기 엄청 쉬워. 이렇게 위에다가 쓸 거야. 유혹하고 겁주고 잃어버리기 쉬워. 그러니까 잘 간수해야 돼. 그런데 특징 세 번째,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3. 나의 속성 1, 2, 3. 잘 달아나 어디든지 가.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라고 해놨는데 돌아오기는 와. 쉽게 안 돌아와. 그 정도인 거야.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 나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꽁꽁 묶어서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야, 진짜 나는 평소에 잘 지켜야 돼. 현실의 나는 본질적인 자아,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요거 계속 똑같은 색깔 칠할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얘기해 줄게. 어릴 땐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졌던 거 10년.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의 도포를 입고
관리가 되다 이런 뜻이죠. 벼슬아치가 되다. 3억 안 되면은 그 관리들 이렇게 허리띠 매는 거 있지.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의도가 용도가 있겠지. 3억 안 돼에 비단 도포를 입었다. 요게 놓치기 쉬운데 관리가 되다. 벼슬아치가 되다의 대유법이에요. 3억 안 돼에 비단 도포 입으면은 관리라는 거지. 백주도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10년 과거 시험 공부, 12년 동안 벼슬아치.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친척을 버리고라고 했지만 사실은 버린 거는 아니야. 친척을 떠나,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 넘어서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에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유배를 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무엇을 멈추게 되었어?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녔던 12년을 멈추게 되었다. 본질적인 나도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꿈치. 여기에서의 내 발꿈치는 현상적 자아. 내 몸뚱아리를 쫓아서 함께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말했다. 자아 성찰을 했다. 오, 어디가 있냐? 오, 야, 어디가 있냐? 옆에다가 요렇게 해놓고 두 자아의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는 아니지만 두 자아의 대화체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잘 보고 있죠? 내가 물어봤어.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그러면 이 너도 본질적 자아야. 그래서 놓치기 쉬운 글자 부분이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왔니?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니? 너의 가족이 이웃의 손해에 있는데 어찌 글로 돌아가지 않니? 내가 나에게 물어봤어. 그랬는데 대답은 A라고 쓰지만 사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켜야 할 본질적 자아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마치 얽매인 게 있어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좋아.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앤데 어찌됐든 이렇게 귀양 와서 네가 나한테 왔네. 내가 좀 제정신 차리기 시작했네. 그래서 나를 꽉 붙잡아 머물게 되었다. 이 무렵 둘째 형님도 본질적인 자아 나를 잃고 남해의 섬으로 가셨는데 역시 나를 조금 추가로 하면 이 나는 누구예요? 둘째 형의 본질적 자아지. 둘째 형의 본질적 자아. 둘째 형은 둘째 형 거 붙잡아 그곳에 유배지에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유독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하게 수호제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왜? 형님만 유일하게 벼슬 하면서 나대고 설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고 유혹에 휩쓸리지 않았다. 나를 지켰다. 큰형님만. 그래서 본디 지키는 바가 있어서 나를 잃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요, 여기 지키는 바, 이것도 본질적 자아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기 서재에 생긴 수오이다. 수오이의 오에다가도 체크. 오에다가도 체크.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을 자를 태현, 심오하고 현묘한 이치라고 이름을 하셨지. 그래서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고 수호라고 한 거야. 나의 태연, 수호의 오. 그냥 나는 아버지 나한테 지어주신 이름대로 산 것뿐이야. 큰형님이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지은 이유,
수호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정약용은 유배 가서 알았잖아. 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큰형님은 겸손하기까지 하네. 세상 힘든 게 겸손이기는 한데 그렇지 않냐? 막 누가 칭찬해주면 막 우쭐우쭐 하지 않나? 그래서 저 칭찬 좋아해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쓰려고 했는데 인용. 그럼 나랑 같은 생각일까 다른 생각일까? 당연히 같은 생각이겠지.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무엇을 지키는 게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게 큰일이다 라고 했는데 맞아. 야, 맹자님이 몇백 년 전도 아니지. 춘추시대니까 기원전 220년 때니까 공사 있었을 때 한 1400, 한 2000년 전이겠네. 이 아저씨 글 쓸 때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었는데 그 말이 참되다. 그래서 처음에 형님 집 이름이 그게 뭐예요? 라고 해놨는데 심오한 뜻이 있었어. 형님 제가 부족해서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 기록한 문서로 삼는다. 라는 것들 됐을까요? 여기는 체크합시다. 빨간색으로. 자신을 지킨다라는 건 뭡니까?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 생각이나 주관을 잃지 않는 것.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올바른 정신 지키는 것. 요 정도가 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성이라 승균이는 외워두셔야 되겠지? 글쓴이의 깨달음의 과정은 유배 가기 전엔 몰랐는데 유배 가니까 알겠어요. 이야기 됐고 유배 생활 어땠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살벌하다. 18년 동안이나 유배 생활 와 진작에 그냥 목매달고 죽었을 것 같은데 나를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다. 다음 페이지 네 부분으로 나눠 볼게요. 처음에는 이름이 그게 뭐야? 유배 오고 나니까 나를 지켜야 돼. 다른 것과는 달리.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반대 화살표 뭐라고? 천하 만물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천하 만물.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지켜야 했었어. 10년 동안 공부하고 12년 동안 왜 그렇게 설치고 다녔었을까? 수호제기 형님 덕분에 깨달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4단계. 어떤 경험을 계기로 이 글을 썼습니까? 유배 와서요. 생각해보니 글쓴이가 생각하는 지켜야 할 것 앞에 본문 보면 요 색깔로 체크했고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다 세모 표시해 놨습니다. 이유는 너무 쉽고 간단해서 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다음 페이지. 글쓴이가 나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10년 동안 공부만 하고 벼슬살이에만 열중을 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나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계속 했던 얘기지. 밑으로 내려올게요. 정약용의 개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신유박해후 18년 유배 생활을 하죠. 나이 40세. 외견상 인생 끝났고 희망이 없어. 그런데 40년의 인생이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임을 깨달았지. 18년의 유배 생활이 나를 찾는 기회가 되었다. 고통과 고독과 자기응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참된 나를 찾을까?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개인적으로는 헛된 시간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그 당시에 주변의 백성들 탐관오리에 의해서 막 뜯기고 괴롭게 사는 거 보면서 사실 화도 많이 내고 그러셨었어. 이렇게. 자신을 엄격하게 되돌아보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비판적 지식인이다.
좌절하지 않고 수양의 계기로 삼는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다. 나 같았으면 진작에 도망갔거나 목매달았을 거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 그거를. 이렇게. 됐어. 글의 종류 뭐라고요? 교술갈래. 네, 이거는 무조건 다 알고 계셔야죠. 첫 번째, 교술갈래. 형식이 자유롭다. 글쓴이가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방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제를 직접 전달한다. 돌려 말하거나 비유 상징을 쓰지 않는다고. 자기 고백적이다. 개성적이다. 글쓴이의 경험, 가치관, 인생 깨달음, 개성이 주된 구성 요소다. 내가 내 얘기를 한다. 1인칭의 문학이다. 싹 다 후려쳐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는 얘기예요. 신변 잡기적이다. 신변 잡기적이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을 기록해 놓았다. 신변 잡기적. 아무거나 막 씁니다. 아무거나 막 쓴다고 이 편지는 1950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그런 거는 아니야. 이렇게 깨달음을 줄 수 있어야 돼. 다른 자아인 나와의 대화 형식을 쓴답니다. 왜 그랬을까? 나의 생각이나 주관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대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성찰이 더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맹자의 말을 인용했다고? 왜? 내 생각이랑 똑같으니까. 내 생각이랑 똑같으니까. 내 생각 뭔데?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그것에 대한 근거 확인하니까요.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하실 필요 없고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 네 문제까지 확인이 되어 있죠. 맨 앞으로 돌아와서 여기까지 문제 지금 풀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시간 넉넉히 드릴게요.